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화재로 인한 전기차 공포증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차 생태계가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면서 미래 먹거리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분위기인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 전기차의 미래는입니다. 8월 1일 인천 청라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차량 140여 대 전소. 8월 19일 테슬라 전기 트럭 화재, 미 당국 배터리 위험 조사 착수. 2023년 8월에서 올해 6월 중국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고 월 평균 30건.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장희선입니다. 포비아는 특정 현상에 대한 공포증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발생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아파트와 건물에는 전기차 지하 주차장 출입 금지 안내문이 내걸렸고, 정부는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등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만 대당 화재 건수는 내연기관차가 1.9건, 전기차는 1.3건입니다. 화재 건수 자체는 내연기관차가 더 높지만 평균 피해액은 전기차가 더 큰 상황으로 내연기관차보다 과도한 공포심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위기인데요.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교통통계국이 집계한 2021년 데이터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고가 훨씬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만 대당 전기차 화재 사고는 25.1건, 가솔린 차량이 1,592.9건, 하이브리드 3,474.5건을 기록했는데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미국과 중국에서도 전기차 화재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테슬라 전기 트럭 화재로 미 당국이 배터리 위험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중국 정부도 배터리 안전 기준 강화 계획을 내놨는데요. 과충전, 배터리 품질, 외부 충격 등 전기차 화재 원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과 맞물려 커져가는 전기차 포비아로 큰 위기에 직면한 전기차 생태계, 위기를 딛고 더욱 발전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 전기차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최종훈 인코드 대표이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가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요. 전기차 포비아란 말을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는 안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는데, 요번에 그 불이 나게 된 배경과 이런 거는 어떤 이유로 지금 알려지고 있나요? 지금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배터리 문제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전체적인 통합 설계를 이렇게 쳐다보면 배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쳐다보아야 될 시각을 이제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재 사고가 일어나니까 단편적으로 무슨 이제 기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언론 이게 약간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제가 지금 자동차의 배터리 문제하고 자동차는 좀 개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인 시스템이나 어떤 네트워크나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감시를 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꾸 하드웨어 자체에만 자꾸 이렇게 몰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단편적인 문제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통합적으로 전체를 쳐다보는 시각으로 쳐다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언론이나 데이터들 전문가들이 보면 전기차가 생각보다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불이 잘 안 난다고 그러는데,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공개적인 데이터는 사실 제조회사에서 많이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네. 미국의 그 자동차 보험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부분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자료를 보면 사실 전기자동차의 화재는 화재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지금 일반적으로 한 10만 대에서 25대 정도
정도가 지금 평균적으로 화재가 일어난다고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걸 보면 내연기관은 사실 61배, 61배 정도가 화재가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화재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약 한 139배 정도. 그렇게 계산하면 내연기관은 한 1,500대, 10만 대에서 한 1,500대 정도가 화재가 나는 거고 있는데 지금 전기자동차는 지금 화재나 이런 사고가 지금 2년에서 3년 정도에서 네. 지금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자동차가 계속 지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보니까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내연 기관 자동차가 훨씬 더 화재율이 높은 거로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데이터가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차 보급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런지 1.9대, 1.3대 해가지고 2배 차이가 안 나는 거로 되는데 그 세계적인 그 데이터하고는 격차가 꽤 많이 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발표가 지금 덜 되고 있는 거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 GM은 사실은 작년 8월 달에 네. 한 14만 대 정도의 리콜을 했어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도 사실은 7만 대 정도 리콜을 지금 했던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라이슬러나 포드나 테슬라도 그 양에 맞게끔 계속 지금 리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내연기관하고 별 차이가 없지만 미국에는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차가 굉장히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 보험사에 대해서 발표하듯이 데이터가 많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최 대표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그 요번에 전기차 포비아란 말이 생기면서 이거를 기술적인 부분하고 감정적인 부분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좀 뒤섞여가지고 정부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공포감을 좀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배터리 자체가 이렇게 커다란 문제는 아니다. 배터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해서는요. 그 포비아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이제 전력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ESS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의 사고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불이 많이 나서 문제가 있었던. 그 당시에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보급률이 세계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한 수십 번 이렇게 나다 보니까 그거를 언론에서 계속 지금 포비아 형식으로 계속 공포를 조성하고 이래서 그 산업 자체가 죽었거든요. 저는 전기 자동차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할까 봐가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모든 기술이라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계속 진화한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료전지 같은 수소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PMFC 방식이라든가 그다음 PAFC 방식, 지금은 SOF 방식 이렇게 진화하듯이 배터리도 지금 리튬 이온에서부터 하나하나 지금 진화하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기술은 진화하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단계로 상승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이런 사고들은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나치게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부각하고 이러면 산업 자체가 죽어버리고 그나마 우리가 지금 배터리하고 반도체 이런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전기자동차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침체되고 그래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잃을 기회가 오히려 생기지 않느냐가 가장 걱정이 돼서 두 가지는 좀 분리돼서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삼성의 스마트폰도 불이 나가지고 커다란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 스마트폰을 없애자라는 얘기가 없었고 배터리의 일부 불량이나 이런 거를 개선하자 그랬는데 그럼 이번 그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그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배터리에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지금 문제가 조금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건가요? 이렇게 배터리를 우리가 쳐다보는 시각을 조금 두 가지로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요. 그 배터리에 지금 우리가 80%를 충전해야 되니 90%를 충전해야 되니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배터리 용량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은 와트 아워라는 단위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은 많이 충전하나 적게 충전하느냐에 의해서 주행거리에 관련된 문제고 그 배터리 성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화재하고 관련된 안정성의 문제는
배터리 용량보다 더 중요한 건 최대 충전 전압이에요. 그래서 셀당 한 4.2V 정도의 충전이 되어야 되는 게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더 폭주하거나 이러면 화재로 발생할 확률이 되게 크고, 그리고 배터리의 안정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압 문제에 관련된 걸로 해서 파라미터를 두 개 나누어서 이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고가 나는 게 오프라인에 있거나 온라인에 둘 다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지난번 벤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개별 단위로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뭘 이렇게 측정해서 원격에서 감시하고 제어하고 하는 문제로 해결할 문제는 온라인의 문제죠. 네. 오프라인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드웨어 입장에서 볼 때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가 배터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자동차 전체를 보는 통합 설계의 관점에서 최적화시키는 기술, 그게 경쟁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좀 사고가 좌우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특히 배터리 하나를 볼 때는 배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측정을 할 때 SOC라는 게 있고요. 방전 성능, 충전 성능, 그다음에 SOH라는 방전 성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 전류, 전압을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측정을 해서 용량을 계산할 땐 거기서 전류 전압을 가고 간접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남은 전류가 용량이 얼마큼 남았어. 그러니까 충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이거를 안정성 문제로 따져서 이게 사고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야 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개별 단위의 변수에 측정되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자동차 회사가 만들 때는 대체로 아까 얘기했던 전류나 전압을 측정해서 간접 측정을 해서 내가 용량이 과충전됐어 이런 걸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는 두 개를 분리를 해서 그러다 보면 배터리의 성능 문제도 있고, 배터리 성능은 사실은 외부에서 충격을 받아갖고 손상이 일어나는 문제거나 아니면 전압이 과전압이 돼서 열폭주가 일어나거나 이런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인데 이제 이런 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통합 설계에서 그 소프트웨어하고 펌웨어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짜느냐, 이게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회사의 굉장히 능력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은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컨트롤하면서 실제로 화재 발생률이 굉장히 낮게 돼 있나요? 지금 발표는 안 되지만 테슬라는 굉장히 지금 제가 간접적으로 듣는 데이터는 굉장히 적은 데이터 화재율이 보급률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를 우리는 그냥 전기 자동차 회사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이건 에너지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ESS라는 세계적인 보급률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전력 그리드, 전력망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고속 충전을 한다고, 그러니까 고속 충전이 굉장히 강한 회사가 테슬라인데 여기저기 산재돼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개별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는 전력 흐름이라든가 혼잡 현상이라든가 이런 전력 관점에서 많이 쳐다보고 해결을 해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전력 계통에서 어떤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어떤 상태야, 전압이 어떤 상태야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게 개별 단위의 제어 모드하고 이런 거하고 제일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율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화재가 크게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이슈가 됐던 거는 배터리 제조사를 빨리 공개를 해라 그래서 그 모든 회사들이 다 공개를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그 배터리가 그 중국에서 만든 거다 그랬더니 뭐 거봐 중국산 싸구려를 썼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중국 배터리가 굉장히 품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주관적인 생각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배터리의 보급량은 세계 1위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전기 자동차 보급률 1위가 중국이에요. 그렇다면 엄청난 양의 배터리를 생산해서 보급하고 시장에서 발표되지 않지만 시행착오를 하면서 기술을 축적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굉장히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전 자동차를 자꾸 쳐다보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배터리가 벤츠라는 자동차에 탑재돼서 화재가 났다. 그건 벤츠가 우리가 휘발유 자동차에서는 세계 최고였지만 전기 자동차에서는 세계 최고인가? 라고 보면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전기 자동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는 회사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자동차 문제에서 쳐다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배터리를 공개를 하고 났더니 그 3원계 배터리였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드는 게 주로 이제 그 NCM 쪽이 좀 강해서 중국 애들이 주로 LFP를 하는데 이게 공개된 거가 오히려 우리한테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화재가 두 개의 배터리 상태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건가요? 그 배터리 회사 저희들 회사 그러니까 저희 국가의 한 세계 회사 제조 회사 보면 기술을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연구는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발표되는 걸 보면 리튬이온 중심으로 계속 발표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데이터가 공개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공개는 오프라인에서 계속 자동차를 생산하고 오프라인에서 돌리면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조회사는 그걸 숨기게 돼 있고요. 발표하기는 되게 꺼리게 돼 있고 결국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력 관리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오프라인 자동차가 개별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텔레매틱스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 BMS에서 측정됐던 데이터는 텔레매틱스를 통해서 외부로 데이터를 송출할 수가 있거든요. 별도로 무슨 모뎀을 설치하고 뭐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성능을 개선을 하면 그런 걸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제는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볼 때 배터리를 사실 상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이력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더더구나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전의 문제, 예방 문제가 아니라 사후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책임 소재 문제, 그다음에 화재 원인 문제를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이력 관리는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력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런 많은 이력 관리를 하는 과정 중에 첫 단계에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리튬이온만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요. 사실은 리튬 황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지금 배터리들이 했고, 그다음에 또 고체절연 네, 전기 전고체. 설비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듯이 시간이 가면서 되는데 현재로서는 각 배터리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거는 여기 강하고 어떤 여기 강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모든 것을 이렇게 통일해서 이거 하나로 다 가야 돼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계속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리튬 이온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잘 쓰이는 건 일단 에너지 밀도가 높잖아요. 네. 그다음에 수명이 길어요. 일단 수명이 다른 아직 현재 새로 나와야 될 배터리보다는 수명이 길고 하니까 지금 리튬 이온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조만간 제가 이런 시행착오 계속 일어나면서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오히려 당겨지는 지금 시작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는 아까 말씀하셨던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주 기술이 완성이 안 돼서 일본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데 2075년 정도에 2025년 정도에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한 27년 정도면은 뭐가 좀 나올 것 같다. 우리나라는 30년 정도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은 이런 전기차에 관련된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 그건 뭐 부딪혀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전고체 배터리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절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폭주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맞는데 사실 이걸 구현하고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의 길이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100%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는 저는 확답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 다 9월이면은 정부에서도 이번에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해서 종합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한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거다라고 보시고 우리 최 대표님이 하신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은 꼭 담겼으면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자동차 배터리 하는 회사들이나 전기 자동차 하는 회사들이 대기업이잖아요. 네. 대기업이다 보니까 R&D에서의 정부 지원책이 사실은 기업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잘 쳐다봐야 되는 건 미국하고 중국이 전기 자동차 화재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배터리 문제 세계적인 그 표준을 선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규제가 굉장히 단계별로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아직 우리는 규제하고 표준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무엇을 통제를 해야 되고 무엇을 완벽하게 이거를 고다, 노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먼저 나서서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에 맡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초기에는 미국하고 중국처럼 정부가 나서서 R&D 방향 문제라든가 표준 문제라든가 이걸 먼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정부하고 일을 해보셔서 아시지만 전부 따로따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화재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건축법 문제, 소방법 문제, 그다음에 그 제조 문제 이런 게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표준 문제라든가 가야 될 방향 문제는 정부가 함께 모여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굉장히 시급한 문제 같아요. ESS 사재로 인해서 ESS 산업이 붕괴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전기차 포비아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극도의 공포감을 주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이런 용어는 쓰고 있지는 않은데 전기차 캐즘 이러면서 전기차 수요가 조금 둔화되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기 자동차는 제가 30년 전에 중국을 현직에 있을 때, 대기업 현직에 있을 때 방문을 했을 때 깜짝 놀란 게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 지리 자동차라는 게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그때 거기에 대학교 교수들이 내연기관 자동차는 절대 미국을 이길 수가 없다. 유럽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1등을 하려고 그러면 전기 자동차로 이미 30년 전에 30년 전에 게임 룰을 바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 1등이거든요. 세계 1등인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또 만들어졌냐면 태양광 산업이 1등이죠. 풍력 산업, 재생에너지 1등이죠. 전부 다 1등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시장이 내부 시장이 크지만 근데 저희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거는 전기 자동차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죠. 가야 될 길은 내연기관을 계속 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잘 봐야 되는 게 내연기관은 그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에너지,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건 1차 에너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나 석탄이나 가스의 문제였지 전기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전기 에너지는 그 1차 에너지를 가지고 2차 에너지를 만들어서 2차 에너지를 클린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2차 에너지를 쓰면서 탄소 배출이 일어나는 것은 없애야 되는데 전기 자동차의 전기는 뭐가 되냐면 전기 자동차를 하나의 발전소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동하는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전기가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 주파수가 문제가 생겨서 정전이 일어나는데 그때 내가 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동형 발전소가 필요한 거죠. 전기 자동차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역할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단순히 그냥 이동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력망의 문제에 파급이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기차가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극도의 공포감이나 이 전기차 포비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어떤 식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극복을 해나가면서 미래를 좀 봐야 될까요? 모든 기술이 처음에 저는 뭐 엔지니어지만 시작될 때 기술에 대한 공포감은 다 문제가 생기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내연기관을 100년 전에 우리가 한번 자동차를 생각해 볼까요?
마차에서 예, 자동차로 넘어올 때도 뭐 엄청난 굉장한 저항이 있었고 엄청난 사고가 많았습니다. 차가 뒤집어진다든가 아니면은 화재, 당연히 화재가 있었고요. 모든 기술은 시작할 때 그런 어떤 기술적 캐즘이 도달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생활 속에 이게 생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너무 공포감을 갖고 공포를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문제는 공포를 조성하는 게 문제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언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공포를 너무 조장하고 자꾸 촉발시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들어서 너무 불안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전의 문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격거리를 좀 멀리해서 화재가 나더라도 다른 데 파급 효과가 덜 일어나게 만든다든가 자동차 스스로가 자기가 문제를 감지해서 스스로 자동차 안에 릴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하는 릴레이가 있어서 원격에서 그 BMS를 측정한 다음에 릴레이를 차단하면 전기 공급이 끊어져요. 근데 그런 거 메커니즘을 잘 이상적으로 설계를 한다고 해서 자동차 스스로가 일단 또 해결하는 문제를 갖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공포감을 완화시키는 그런 게 중요하지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 전기차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전기차 화재 이슈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점검하고 전기차 미래에 대해 진단해 봤는데요.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주신 최종웅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미 구멍으로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되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일은 결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오히려 위기 속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차세대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산업을 다시 한번 성장시키는 반면 교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